월드컵을 앞두고 저희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2002 월드컵의 주역이죠. 이영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뭐 선수, 해설위원도 하셨고 또 FC 강원 대표이사도 하셨고 이제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이세요. 굳이 만약에 불러달라고 한다고 하면 네. 전 선수가 여전히 가장 아. 익숙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네.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한 H조 상대국들이 굉장히 강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좀 전력에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선수들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대표팀의 전력. 사실은 뭐 우리가 맛보는 뭐 첫 경기 우루과이나 가나나 포르투갈 모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다 사실은 강한 상대입니다. 개인적인 뭐 전력,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선수들의 능력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전력도 그렇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인데 사실 16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한 1승 1무 1패 정도 해서 꼭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문어 영표로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측 결과를 내놓으실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우승은 어느 나라가 할 것 같으세요? 항상 그 우승 후보 팀이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그런 팀들 중에서 한 팀이 뭐 독일이든 네. 그런 팀들 중에서 한 팀이 뭐 이번에도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있는데 나라만 딱 너무 찍어보세요. 아르헨티나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저희가 어차피 맞추면 어차피 찍는 거 아르헨티나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맞을지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 월드컵에서 대표팀 선수 중에서 야, 이 친구가 한번 큰 일을 낼 것 같다.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한 3, 4개월 만에 정말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우뚝 선 김민재 선수도 있고요. 예.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의조 선수도 있고 황인범도 있고 뭐 이재성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좀 기억을 해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폭발적인 어떤 활약을 펼쳤을 때 의외의 선수? 예, 의외의 선수가 예. 또 득점도 해주고 네.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2002년도 제가 기억 복귀해 보면 그때 박지성 선수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이영표 선수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선수들 가운데서 의외의 복병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또 반면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뛸 기회를 못 얻은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강인 선수인데 네.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이제 엔트리에 발탁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평가전 경기에서도 뛰지를 못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이 뭐 경기를 뛰키는 선택이든 뛰키지 않는 선택이든 반드시 이유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이든 팬이든 어떤 약간의 압박이라든가 요구가 감독이 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다른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한 선수를 경기에 뛰라고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그 당사자 본인에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뭐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뭐 첫 경기에서 베스트로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회를 받을 만한 재능을 가졌고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0년 전인 거예요. 제가 그때 20년 전 돌아가 볼게요. 네. 그 폴란드전 앞두고 아마 종아리 부상을 당하셨었어요. 네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입장이셨으니까 좀 얼마나 힘들까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아요. 월드컵을 앞두고 직전에 다쳤을 때의 감정이 어떤지 저는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 이제 경험을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뭐 그냥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도 특히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그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너의 건강과 안전이다. 월드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근데 나는 너가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첫 번째 너 건강과 너 안전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배니까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언이네요.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토트넘에 계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도 많이 비교되세요. 네네. 영어도 비교가 많이 되십니다. 아, 네. Retired from soccer tonight, but I'm feeling so happy this moment. It is exactly what I wanted to the retirement from when I was young. 저보다 손흥민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완전 영국식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손흥민은 사실은 영어도 영어지만 도이치도 하거든요. 독일어도 해요. 진짜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 독일어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알파벳이 이미 이제 영국에 가기 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그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되게 빨랐었고 지금 뭐 부럽습니다. 네. 그럼 그 기사회생하신 포르투갈전으로 가볼게요. 네.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항상 크로스를 올릴 때에는 반대쪽 포스트로 올리는 그런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공을 그 코너킥을 차서 다시 나온 볼을 제가 이제 잡았을 때 그게 아주 약속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공을 올렸고 지성이가 정말 잘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그 공을 가지고 이제 골을 넣었죠. 아까 그 어시스트 하셨을 때 상대편 선수가 지금의 벤투 감독이었다며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실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신경을 안 쓰고 저희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 잘 몰랐지만 이제 벤투 감독님이 이제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저도 알게 됐죠. 아, 그때 그때 이제 알게 앞에 되신 계셨던 분이 벤투 감독님이셨구나. 벤투 감독하고 그 얘기 해보셨어요? 그런 개인적으로? 얘기를 뭐 깊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저희 경기장에 자주 와서 이제 경기를 볼 때 네. 초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 같이 경기 뛰었었다. 골 먹을 때 본인이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줄까 봐. 그 원래는 명언 제조기 독설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독설가. 아, 네. 예. 그런 그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설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좀 했었어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예. 말이 있었어요.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예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자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났잖아요.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가요?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될지 몰랐고 한 3년 정도 명배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아주 잘 그 얘기를 나누신 적은 있나요, 두 분이? 지금 나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나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3년간은 저희가 어쨌든 3년의 세월이 필요했군요. 네, 3년의 세월이 그 필요. 분을 사귀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뭐 명배 형님하고 잘 연락도 하고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이게 큰 파장을 올 줄 알았으면 그 말을 괜히 했다. 저희가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픈 인터뷰로 이영표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사실 강원FC 대표 하시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좀 아쉽지만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네.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린 거고요. 예. 잘린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지사님께서 이제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에게는 뭐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가로서 경험했던 시간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났을 때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패배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 때 이 패배가 주는 고통이 워낙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패배에서 주는 고통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팀의 이제 대표가 되고 보니까 어떤가요? 더 큰 고통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수 때는 뭐 자기만 어떻게 보면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표는 회사의 어떤 구단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 대표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경영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왜 대표 자리에 방이 넓고 책상이 큰지 그때 알았습니다. 방 넓이와 책상의 크기가 짊어져야 될 이 책임의 무게하고 책임의 크기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혼자 이제 방에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했다. 그것이 제가 2년 동안 네. 하나를 칭찬한다면 저 자신에게 네. 그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거든요. 근데 네.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좀 정리가 된 그런 분위기네요. 어떤 리더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조직이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떠난 리더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 그 조직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내년 시즌의 좋은 선수들을 지금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시죠? 12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네. 네, 지금까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